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새벽이었어요. 남편은 6시 전에 출근하고 아이들은 7시 반에 깨워야 했죠. 저는 늘 똑같은 순서로 움직였어요. 밥하고 도시락 싸고 세탁기 돌리고.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하루의 전부인가? 내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 결혼 30년. 처음엔 사랑이었죠. 그 사람의 손이 따뜻했고 고생도 함께 이겨내자 약속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약속이란 건 결국 서로의 편의에 따라 다르게 지켜지는 거더군요. 저는 언제부터 돈을 셀 때 웃음을 잃었을까?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닐 때도 계산대 앞에 설 때도 제 눈은 늘 가격표부터 봤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을 키우며 저는 항상 돈에 쫓겼어요. 아이들 옷은 늘 세일 코너에서 골랐고 다음 달에 사자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첫 아이 낳고 한동안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기 엄마, 엄마, 여보 다 누군가의 이름이었죠. 진짜 나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지만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전 물었어요. 오늘 힘들었지? 저녁 뭐 먹고 싶어? 남편은 대답 대신 TV 리모컨을 잡았죠. 그게 매일의 대화였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치가 보였어요. 이번 달 학원비가 좀 밀렸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죠. 내가 돈 버느라 죽을 맛인데 그걸 감당도 못하면 어떡하냐. 그 한마디면 전 입을 닫았어요.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에겐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가진 건 오직 미안함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 커가며 알게 됐어요. 미안해서 채워준 것들이 결국 또 다른 미안함으로 돌아온다는 걸.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해. 애 학원 하나 더는 무리야. 여보, 조금만 아껴 쓰자. 그 말이 우리 집의 공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일할게. 이제 애들도 컸고.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일은 무슨. 집에서 애나 봐. 그 말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무심하게 나왔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그냥 삼켰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순간들을 아들이 환하게 웃을 때, 딸이 제 손을 꼭 잡을 때, 그 순간들이 좋아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언제 웃었지? 아이들 체육복이 필요할 때, 학원비가 밀렸을 때, 저는 늘 제 것을 포기했어요. 화장품은 몇 년째 같은 것, 옷장은 늘 비슷한 색, 몇 년째 같은 색바랜 옷.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항상 말끔했습니다. 정장은 늘 새 것 같았고, 구두는 반짝였고, 자기 용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썼어요. 저는 그걸 가장으로서의 체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 딸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전 생일이란 걸 잊고 살았어요. 케이크 대신 밀린 관리비 고지서가 제 생일 선물이었죠.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고생 많았다고 하니 남편은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 사람은 늘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그 가족 안에 저는 없었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의 말이 외국어처럼 들렸어요. 이번에 남편이랑 제주도 갔다 왔어. 애가 학원 하나 더 다니고 싶다고 해서 바로 결제해줬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여행이란 건 없었고 아이가 원하는 학원 또한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남편이 통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생활비는 일정 금액만 그걸로 다 써야 했죠. 내가 쓰는 줄 알아서 그래. 나 아니었으면 벌써 파산했을걸?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평화라 믿었으니까.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남편 양복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했죠. 근데 이상하게 두툼한 게 느껴졌어요. 하얀 봉투 안 통장. 살짝 열어봤어요. 그냥 무심코, 정말 별 생각 없이. 처음엔 그냥 영수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장.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숫자를 보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0이 너무 많았거든요. 잔액란에 적힌 금액이 제가 10년 동안 본 어떤 숫자보다 컸어요. 0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어요. 다시 봤는데 틀림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뒷장, 또 뒷장을 넘겼어요. 매달 꼬박꼬박 찍힌 입금 내역. 금액이 커질수록 제 심장은 더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나한테 뭐라 했더라? 돈 없으니까 애들 간식 좀 줄여. 옷은 작아도 입히면 되지. 너도 나이 들면 욕심 좀 버려라. 그 말 하나하나가 귀 속에서 울리며 통장 속 숫자랑 부딪혔어요. 그 순간 분노가 와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였지? 나는 왜 평생 가난했지? 아이들이 옷이 작아졌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 입자라고 했던 말. 딸이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다 했을 때 엄마가 미안해라며 웃었던 제 얼굴. 아들이 참고서 사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이번 달은 힘들어라며 고개 돌렸던 순간 그 모든 장면 위에 그 통장의 숫자가 덮였어요.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옷에도 관심이 없었죠. 그저 자기 돈을 모으는 데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아내였고 아이들은 가난한 줄 알았고 하지만 그 가난은 사실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통장을 올려놨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가 올려놓은 식탁 위 통장이 눈에 띄었나 봐요. 순간 그 사람의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봐? 그 말 한마디였죠. 그걸 왜 봐?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요? 왜 봐? 내가 몰라야 하는데 왜 봐? 그 말이 곧 남편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손에 쥔 통장을 조용히 바라봤죠. 제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헛됐는지 그 종이 한 장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울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눈물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이 오고 햇빛이 비추던 순간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이 사람 옆에서 더 이상 나를 잃으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엄마, 아빠랑 헤어지면 어떡해? 그 말을 아직 듣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애들을 위해 수십 년을 참았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해 단 하루라도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50대 중반,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 무엇보다 아이들이 계속 떠올랐죠. 그래도 아빠인데 이 나이에 가정을 깨는 게 맞을까?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저는 너무 낯설었어요. 30년을 참기만 한 얼굴이었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버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신청했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빼앗긴 시간과 제가 포기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나로 살고 싶어요.
늦었을지 몰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벽마다 눈을 떠요. 그전엔 밥하러 깼는데 이제는 내 하루를 시작하려고 일어나요. 커피를 한 잔 끓이고 창문을 열어요. 찬 공기가 들어오면 그게 참 좋아요. 그동안 참았던 숨이 터져나오는 기분이랄까. 남편의 통장 속 돈은 결국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로 사랑을 살 수도 존중을 살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도 생각해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아간다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